안녕하세요 여러분, 닷소시스템 코리아 조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열 교환기 연료동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아젠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제품을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덕스는 세계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D CAD 소프트웨어인 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솔리덕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설계를 할 수 있는 솔리덕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덕스에서 만들어진 작성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가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하기 위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이 있고요. 이 제품군에는 구조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유동 해석을 위한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 사출 성형 해석을 위한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소프트웨어,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솔루션에는 컴포저, 그 다음에 인스펙션, 그리고 비주얼라이즈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덕스 파일이라든지 TWG 파일, 이런 어떤 파일들을 검토할 수 있는 무료 뷰어인 이드로잉즈라는 그런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D CAD 소프트웨어인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그런 제품도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리덕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리고 기타 어떤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런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품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솔리덕스 PDM이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보게 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A/B 프로젝트 및 개념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설계, 설계 검증, 그리고 제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제품 설계는 설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설계 검증은 해석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수행하는 주체가 설계자, 해석 전문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 해석 전문가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석 전문가가 어떤 설계에 대해서 검증을 완료할 때까지 설계자는 또 설계 변경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작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방식이 바로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개발 기간을 그만큼 또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키게 되면 그만큼 제품 개발 비용이 감소가 될 것이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점은 이 제품과 관련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보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에서 이런 어떤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해서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구조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덕스 플라스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이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덕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을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이동 및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위한 범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3D CAD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가 제대로 우리가 작성이 됐는지, 설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적용을 해서 개발 프로세스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내부 유동, 외부 유동, 그리고 충류, 난류, 유동, 그리고 충류에서 난류로, 난류에서 충류로 이렇게 변화되는 천위 유동, 그리고 복사, 대류, 전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열 전달 메커니즘을 고려를 해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복합 열 전달에서, 회전체에 대한 어떤 회전체 유동에서, 그리고 필터라든지, 그리고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그런 다공판과 같은 다공성 외체를 활용을 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압축성, 압축성 유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턴 유체라든지 비뉴턴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정상 상태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태에 대한 유동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체력을 구조의 하중 조건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는 유체 구조 연성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죠. 캐비테이션에 대한 유동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두 가지 에도 모듈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백 모듈이 되겠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자 장치의 어떤 열 문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도 모듈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 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줄 가이드라든지 히트 파이프, 이장 컴포넌트, 그리고 PCB 생성기와 같은 기능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전기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재질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백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방이라든지 통풍, 공기 조화 관련된 그런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에도 모듈이 되겠고요. 고급 복사 모델과 쾌적도 지표를 계산을 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지표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거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혼합물 스터디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H백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는 재질 정보 및 기타 정보들을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덕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솔리덕스 인터페이스 내에 탑재가 돼서 사용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덕스에서 3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그에 맞춰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유체 영역 자동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이 고체 영역에 대한 그런 이제 지오메트리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유체 영역을 표시를 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체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유체 영역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이런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체 영역을 별도로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별도로 이런 3D 지오메트리, 유체 영역에 대한 3D 지오메트리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영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영역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지오메트리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석 모델 준비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체 영역은 별도의 솔리드 파트나 설정으로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파라메트릭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라든지 유동 파라미터 기반으로 설계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골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골을 지정을 해놓고 그 골을 달성할 때까지 어떤 사용자가 지정한 선택 범위 내에서 파라미터가 바뀌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 놓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그 설계 시나리오별로 내가 원하는 값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설계자는 우리가 설계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화디프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어떤 골로 정의되어 있는 선택된 유동 파라미터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택된 가변 파라미터들을 변경시켜가면서 일괄적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계 시나리오에 대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런 어떤 각 시나리오별 결과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설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리모트 솔버와 멀티코어 지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리모트 솔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리모트 솔버는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시스템의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게 하고
내 컴퓨터에서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코어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멀티코어 수를 사용할 멀티코어 수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스템에는 8개의 코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4개의 코어만 유동해석 솔버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 4개는 다른 어떤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수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의 이제 속도는 이게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추가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체력을 고려를 해서 그 유체력을 구조물의 하중 조건으로 적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요구사항에 발맞춰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그런 유체구조 연성의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먼저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한 후에 어떤 압력이라든지 온도와 같은 그런 결과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또 그 하중 조건을 이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체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조물의 응력이라든지 그리고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데모를 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최신 버전이 2016 버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신 서비스 팩은 서비스 팩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솔리드웍스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애드인을 시켜야 되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애드인을 확인란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오늘 데모에 사용할 열교환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먼저 보시기 전에 이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데모에서 사용할 해석 방식은 복합 열 전달 해석이라는 건데요. 이 복합 열 전달 해석은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 메커니즘이 2개 이상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열 전달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면 고체 내의 분자가 충돌이 되면서 열이 전달되는 그런 열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대류는 유체라든지 유체, 기체, 액체와 같은 이런 물질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 전달이 되는 그런 열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는 이런 중간에 매개체가 없이 열 전달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전도 대류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그런 형태의 열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의 열 전달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혼합적으로 고려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합 열 전달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도, 대류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해석을 뭐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3개를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복합 열 전달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제너럴 세팅에서 보게 되면 이런 복합 열 전달 해석을 위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히트 컨덕션인 솔리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솔리드 내부의 어떤 열 전달 즉 전도를 고려를 할 거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뿐만 아니라 고체의 열 전도까지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계산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되겠지만 훨씬 더 실제와 같은 그런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히트 컨덕션 인 솔리드 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체를 배제를 하고 제외를 시키고 단지 그냥 고체 내의 전도만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동 해석에서 왜 우리가 고체만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고체 내에서 열 전도만 고려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공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라 그러면 물론 이제 진공 정도에 따라서 유체가 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완전 진공이라고 보면 완전 진공은 유체가 안에 그 공간 내부에 유체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진공이라고 가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유체를 포함시켜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열 전달이 되기는 되는데 유체에 의해서 유체에 의한 열 전달이 극히 적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유체를 제외를 시키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라디에이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매개체 없이 전달되는 열 전달 복사를 고려하기 위한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반 복사뿐만 아니라 태양광 복사에 대한 고려도 우리가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비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이제 대류에 의해서 유체가 이동이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중력을 고려를 해서 이동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체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밀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아지게 되면 그 낮아진 밀도만큼 이제 공기라 그러면 주체가 위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고 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밀도도 이제 약간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유체의 질량에 의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힘이 바로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공기 같은 것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고려해 주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질량에 의해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류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할 때는 반드시 중력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모 모델을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유체가 뜨거운 유체가 이 그 인넷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웃넷을 통해서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인넷의 어떤 그 유체가 유입이 될 때 8.9m/s의 속도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그 유체의 온도는 약 9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가 뜨거운 90도 정도의 뜨거운 유체가 이게 이 파이프를 통과를 할 때 이제 그 온도가 이 파이프로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 전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파이프에 전달된 열은 또 이 그 굉장히 얇은 이런 플레이트로 또 열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트로 전달이 된 열은 또 이제 공기로 우리가 이제 열이 이제 또 공기로 방출을 시킬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또 공기를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 90도의 유체가 이 파이프로 들어가서 쭉 유출구로 통과돼서 나올 때 이 온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가 이제 주요 관심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열 교환기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어떤 설계 파라미터라든지 그다음에 유동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시켜야 될 것인가가 바로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체의 재질은 구리, 그다음에 탄소광, 그리고 크롬 스테인리스 스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전도 및 대류를 고려를 해서 복합 열 전달 해석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교환기 효율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유입구의 온도, 유출구의 온도를 주변 온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열 교환기 효율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이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솔리독스와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가 여기에서 변경이 되게 되면 바로 해석 모델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설정과 또 이게 솔리독스 설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설정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정을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설정은 또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변경이 되면 또 설정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는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이 위자드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마법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단위계를 설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단위계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사용할 단위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우리가 그 해석을 수행을 할 건지 여기에서는 보시면 내부 유동 뿐만 아니라 외부 유동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내부 유동은 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유체에 대한 유동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내부 유동으로 관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기, 이 모델과 공기의 사이에 열 전달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외부 영역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체 내에 열 전도를 고려를 하고요. 라디에이션은 이 문제에서는 고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스는 일단 기체는 이제 공기, 기본적으로 공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파이프 안에 들어가는 유체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기본 유체는 공기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고체에 대한 재질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체에 대한 재질은 주요 고체 재질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파이프가 구리니까 구리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벽 조건을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 모델에서 벽은 전부 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 초기의 초기 상태에서 어떤 이제 조건을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압력하고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주변 온도,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압력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1기압과 20도의 온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외부 기체의 속도를 이제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Z 방향으로 바람이 뭐 일정하게 불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5m/s 정도로 Z 방향으로 플러스 Z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방향으로 5m/s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뭐 세면 셀수록 아무래도 이제 열이 많이 방출이 될 거니까 이 바람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열 교환기 효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할 때 필요한 설정 항목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이제 그 직육면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이 계산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영역을 우리가 계산 영역으로 잡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큰 계산 영역이 지금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산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량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영역을 적절하게 세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지금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앞쪽보다는 뒤쪽의 유동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뒤쪽 영역을 좀 넉넉하게 충분히 잡아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뜨거워진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제품의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자세하게 이동작업을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아래쪽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위쪽은 또 마찬가지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좀 넉넉하게 계산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영역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칭 조건이라고 이제 가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형상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장의 형태도 동일할 것이다라고 가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칭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전체 계산량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대칭 조건을 주게 되면 계산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칭 조건을 적용을 시키면 계산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줄인 수만큼 좀 더 메시를 좀 많이 촘촘하게 작성을 해서 계산을 좀 수행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계산 영역이라든지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미 세팅을 해놓은 그런 값을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물하고 공기가 두 개의 유체가 적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플루이드 서브도메인이라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유체는 공기이고, 그 다음에 서브 두 번째 세컨더리 유체는 물이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설정을 우리가 또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역은 공기로 채워지고, 또 전체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에서 고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공기가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이 물이 차지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영역이 나눠질 건데요. 고체 영역은 어차피 지오메트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 영역은 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공기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영역을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물에 대한 영역을 별도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플루이드 서브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드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해당 액체가 채워져 있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용이 되는 유체는 물이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들, 그리고 압력이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고체 재질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 구리만 설정을 했죠. 근데 이제 나머지 여기 보면 크롬 스테인리스 스틸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인 카르본 스틸도 있는데, 이제 나머지 고체 재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지 않는 그런 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기본 재질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본 재질이 구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솔리드에 대한 재질을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구리로 설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플레인 카본 스틸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롬 스테인리스 스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할 건데요. 경계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내 쪽에 속도가 좀 8.9m/s의 속도로 들어온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에서 온도는 90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경계 조건과, 그리고 아웃렛 쪽에는 이제 압력 조건, 일기압으로 우리가 압력 조건을 설정을 해서 경계 조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을 설정을 할 건데요. 이 골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용도는 우리가 이제 솔버가 어떤 반복 계산 작업을 할 때 수렴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당 꼴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결과값을 확인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꼴은 여기에서 이 그 유출구에서 온도와 그리고 전체 그 열 교환기의 효율을 계산하기 위한 이퀘이션 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그 경계 조건으로 입력을 한 거하고 입력을 한 부분과 그 다음에 꼴로 입력을 한 부분을 이런 것들을 조합을 시켜서 수식 형태로 우리가 이런 꼴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 형태로 꼴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수학 연사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메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메쉬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산을 그 유동해석을 수행을 할 때는 초기에 수행할 때는 디폴트 값 자동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계적고이라든지 뭐 재질 정보라든지 기타 꼴 설정, 뭐 메쉬 설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메쉬 설정을 좀 레벨을 조금 더 이제 높여가면서 순차적으로 수행 계산을 해보고 그 결과들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메쉬의 수준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쉬 레벨이 있는데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기본은 3단계고요. 그리고 이 높은 숫자로 가면 갈수록 메쉬 덴시티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메쉬 덴시티가 증가하는 만큼 해석의 정확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의 정확도라는 게 무한정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해석의 정확도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쉬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해석의 정확도가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그 플레이트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께가 이 부분의 두께가 지금 2mm 정도인데요. 2mm인데 우리가 이런 굉장히 얇은 판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메쉬의 이 그 크기도 이거보다는 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그 지오메트리가 충분히 묘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레이트보다는 메쉬의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치 단위로 변환을 하게 되면 0.08인치인데요. 그보다 작은 0.06인치로 우리가 시크니스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쉬의 형태를 좀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초기 메쉬인데요. 이 초기 메쉬를 이용을 해서 소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메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이런 일정한 헥사 메쉬로 쭉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까 어떤 이런 파라미터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리고 이 메쉬의 레벨이 있죠.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메쉬를 좀 더 촘촘하게 짜야 될 부분은 촘촘하게 짜고 좀 엉성하게 짜도 되는 부분은 엉성하게 짜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유동 해석에 필요한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계산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쉬 작업을 할 거냐, 그리고 계산을 진행을 할 거냐, 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수를 설정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시스템 지금 8개가 있는데, 이제 8개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체 코어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쭉 하게 되면, 이제 계산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주변의 유동장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파이프가 지나가는 영역 그 부분은 90도이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태를 그 결과를 확인을 해서 주변의 온도장을 우리가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CFD 기술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포인트별로 온도 센서를 장착을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업도 이제 굉장히 이제 번거롭고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필요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솔리독스 이용을 해서 3D CAD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이런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할 때 우리 이제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도 훨씬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결과뿐만 아니라 각 부위별로 우리가 그 온도 분포를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프로브 기능이 있는데요. 프로브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점의 온도를 이렇게 빠르게 수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핀 사이의 온도 분포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교환기 표면에 어떤 온도가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열 교환기 표면의 온도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가 지나가는 주변 영역에는 먼저 이제 전도에 의해서 열이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이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은 온도가 많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열 교환기 주변에 이제 유체들이 어떤 식으로 고동을 하는지 또 이제 굉장히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일단 유체들의 이동을 이렇게 시각적인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주변의 유체들이 어떤 식으로 거동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이 유출구에서 온도였는데요. 그 유출구에서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출구에서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89.8도 정도였고요. 원래 이제 이게 들어오는 온도가 90도였죠. 근데 유출구에서 보니까 89.8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열 교환기의 효율을 보니까 약 2%, 2% 정도 되는 굉장히 열 교환기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열 교환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열 교환기의 효율을 우리가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열 교환기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제 여기 안에 어떤 그 삽입이 되는 플레이트의 재질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이 플레이트의 수를 좀 증가시켜 본다든지 그리고 이 전체 파이프의 좀 길이를 뭐 증가를 시켜가지고 좀 더 열이 많이 좀 전달이 돼서 방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설계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좀 설계 시나리오를 쭉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결과들을 쉽게 얻어서 설계 시나리오별로 비교를 해서 좀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설계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교환기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데모 시연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온도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속도장 그리고 압력장 뭐 이런 것들을 계산 결과를 우리가 획득을 해서 그런 결과를 분석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보다 좋은 품질의 어떤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웨비나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3D CAD와 CFD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라면 누구나 쉽게 도입을 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바로 해석 모델에 바로 반영이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모델의 파일을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설계와 동시에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 시나리오를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설계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최적화된 설계가 어떤 것인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바로바로 가상 공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시제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설계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제품을 우리가 뭐 제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의해서 또 그 비용이 감소되므로 제품 개발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설계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